자, 34, 37, 6번부터 들어갈게요. 자, 제목은 지금 뭐였나요? 자, 줄자라는 작품인데, 자, 이 작품에는 지금 등장인물은 많지는 않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지금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자, 이게 36번 문제를 잠깐 볼까요? 자, 이 작품은 지금 공동체 의식이 약화가 되고 물질적 이해관계가 중시되어 가던 1970년대가 배경이랍니다, 지금. 자, 그래서 한참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뭐가 되는 거야? 공동체 의식, 자, 이웃 주민에 대한 어떤 이런 배려나 이런 것들은 약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물질적 가치가 그만큼 더 중요시 됐던 사회, 이걸 배경으로 했다는 거.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개인의 양심이나 도덕성보다는 물질적 가치가 우선시되고, 자, 사소한 갈등조차도 공동체의 관습이나 인정보다는 법을 내세우는, 자, 이게 해결하는 이 변화된 시대상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전무, 이웃집에 사는 이전무는 결국 이걸 법으로 소송 걸겠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또 이 작품에는 이러한 현실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자, 그는 이런 갈등 속에서 얻게 되는 상처를 통해 자신의 소시민적 모습을 인식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지금 이 사람하고 뭐 말다툼 비슷하게 하고 협상은 결렬이 돼버리죠. 그리고 돌아올 때 이제 뒤에 이제 종기 같은 경우가 생기는데 그걸 보면서 자기 자신이 그 종기만큼 되게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게 바로 이 소시민적인 어떤 인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문 들어갑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에 보시면, 자, 소장농의 아들로 자란 이 방태영이라는 사람이, 자, 서울로 이제 올라와가지고 중학교 교사를 하고, 자, 어렵게 집을 하나 짓게 되죠.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웃집에 사는 이전무가 찾아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해? 자, 지금 방 씨의 집이 자신의 집을 침범했다. 경계선을 넘었다. 이런 얘기야, 지금. 그래서, 원래 이렇게 집이 있었는데, 이 벽을 쌓으면서 약간 침범을 했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자, 그거 벽을 허물라고 요구를 하죠. 자, 이전무와 방 씨는 다시 만났지만 각자 입장만 주장하다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자, 식모 아이가 전하는 말을 보니까 옆집에서 찾아요 그랬으니까 옆집에 누가 이전무가 지금 부른다 이런 얘기야 지금. 오라가라 하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서 이제 식모 아이가 지금 볼멘 소리로 투덜거리고 있는데 왜? 지금 식모 아이의 눈에 봤을 때도 이전무가 지금 이전무의 행동이 지금 못마땅하게 보이는 것 같아. 자, 기억입니다. 자기가 무슨 높은 양반이라고 오라가라 하다 야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뒤에 보니까 또 누구도 자, 여기 이런 얘기도 하네요. 지금 그 사람은 벼락부자래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그 밑에 줄에 보면 그 전에 그 뭐하냐 자기 형과 함께 가짜 구리무 화장품입니다, 지금. 가짜 화장품을 팔아가지고 이제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되게 불법으로 해가지고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이 되겠죠. 자, 밑에 안에까지 거둡니다. 나도 들었는데 외제 빈 갑에다가 빈 통에다가 자가 거기다가 가짜 화장품을 담아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팔았대요 지금. 자, 지금 초등학교도 못 나온 일자 무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지금. 자, 이제 이 사람이 자 이렇게 이제 무식한 사람이 이제 법적으로 이걸 이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더 나가서 이 사람이 어떤 되게 유식한 척하는 부분이 뒤에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 대해서 방 씨는 뭐라고 얘기해요? 남의 그 잘 모르는 일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고, 자, 그래서 직접 가게 되는데, 자, 거기 가서 아내는 뭐라고 얘기하냐? 축 잡힐 일. 축 잡힌다는 게 뭐야? 약점. 혹시라도 약점 잡힐 노릇하지 말고 저의 그 식모를 시켜 부르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직접 갑니다. 자, 이전무라는 사람의 행동을 보면 자기가 지금 누구를 방 씨를 오라고 했는데 그래놓고 파자마 바람으로 앉아있어요. 상당히 교양 없는 사람이죠. 또 그는 백과사전 같이 보이는 두툼한 책을 무릎에 펴놓고는 한참 뒤적거립니다. 자, 그리고 방 선생이 담배 한 대를 붙여 물자 그제서 고개를 들었다고 했으니까 자, 지금 자기가 불러놓고 나서도 사람이 왔는데도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냥 책 보는 척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줄입니다. 어서 오시오. 밀린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실례했소이다. 대학원에 가려고 준비 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태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 현학적 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조금 아는 게 유식한 척한다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당히 일자 무식꾼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자기가 대학원 공부 준비 중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있는 척하고 조금 어느 정도 유식한 척하는 겁니다. 자, 이걸 현학적 태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자, 여기 이 방 선생은 지금 그 사람이 대학원을 가든 별로 관심은 없어요.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건 하나죠. 지금 자기가 뭘 제안을 했었냐면 그 경계선이 침범한 만큼 다시 그러면 허물고 벽을 허물고 거기다가 다시 담을 쌓겠다. 자, 그러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쟤는 지금 계속 다른 이야기만 합니다. 뭐 석사학위, 뭐 박사학위 이런 얘기만 합니다. 자, 다시 결정을 했냐고 물어봤고, 자, 오른쪽에 넘어오시면, 자, 여기에서 결국 당신은 이 빨간색, 자, 우리 쪽에서 담을 다시 쌓아드리겠다는 조건을 수락합니까? 그랬더니, 자, 거기에 거절을 합니다. 왜? 자,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회사 집이, 그러니까 회사에서 준 사택인가 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 지금, 그렇게는 안 된다 얘기합니다. 다른 꿍꿍이 속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밑에 갑자기 그런데 짜증난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리고, 자, 막 욕을 하네요. 자, 없다는데도 부득부득 지랄이야? 너 줄 찬밥 없어? 자, 지금 거지가 찾아와가지고 지금 국어를 하는 것 같은데, 자, 이 여자, 거기도 이제 소리를 지르고 내쫓습니다. 자, 이전부터 마찬가지 똑같네요, 지금. 자, 그리고 나서, 자, 거지 아이도 지금 바로 갈 생각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앉으면 가나봐라, 좀 줘요, 그랬고. 시끄럽다니까 빨리 못 쫓아내. 자, 여기 있는 이전무의 아내도 그렇고 이전무도 그렇고 다 어떤 인물? 상당히 지금 구두색, 인색합니다. 자, 인색함을 드러내는 부분.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다시 뭐 이것을 우리 회사에서는 말이요 허물지 않으려면 손해배상을 내라 이거요. 그래서 자, 결국 이 사람은 결국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손해배상 해라 이런 얘기가. 자, 이때 갑자기 또 대문에서 소리가 나니까 벌떡 일어나서 막 욕지거리를 하며 나갑니다. 뛰어나갑니다. 자, 방태웅 씨는 빨리 해결할 여기 심사로 자기가 10원짜리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이렇게 준 거야 지금. 그랬더니 그걸 덥석 받아가지고 가서 이 전무가 그 거지 아이한테 주고 나왔나 봐요 지금. 자, 뒷부분입니다. 자, 지금 손해배상 금액이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10만 원이란 돈을 내래요. 자, 그랬더니 자, 거기다 방 선생은 그 돈이 너무 많다고 지금 거절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랬더니 자, 지금 능력이 없다는 건 둘째치고라도 너무 부당하다. 10만 원이면 너무 큰 돈이다 이거야 지금. 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전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 그걸 못 내겠다면 구청장을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 자, 고소장을 벌써 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약에 그것이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대금 물론이고, 자, 방 선생은 물론이고 건축 허가를 내준 과장이나 구청장까지 다 모조리 걸린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고소장을 냈어요. 내긴 했지만 만약에 손해배상금 10만 원을 낸다면 어떻게 바로 취소할 생각은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랬더니 자, 지금 방 선생은 뭐 말해줄 수 있대요? 말썽난 쪽에 단말을 쌓아드린다는 조건. 바로 그것이 최대한의 나는 성이다. 그 이상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더니 다시 이전무가 제안을 하네요. 얼마를 내래요? 저 5만 원을 내랍니다. 자, 5만 원. 자, 방태영 씨는 속으로 생각해보니까 그래 5만 원이면 그래 이 정도 더 시끄러운 일 있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자, 리얼입니다. 그쯤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정무의 속셈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먼저 5만 원을 현금으로 먼저 받고 나머지 5만 원은 또 어떻게 약속 어음을 끊어달래요. 그리고 언제까지 주는 걸로? 12월 말까지 주는 걸로. 자, 그렇다면 결국 얘는 지금 양보한 게 아니죠? 이전무는 10만 원을 다 받을 생각입니다. 어차피 약속 어음도 빚이나 마찬가지니까 이걸 갚아야 될 돈이니까. 자, 그러면서 이전무가 꺼낸 말이 뭐야? 그야 기분 문제로 쓰자는 거지. 지내다 보면 나중에 가서 받게 되겠습니까? 안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웃 사촌이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이웃 사촌이라는 것은 실제 친척보다도 더 가깝고 서로를 배려하는 게 이웃 사촌이잖아요. 자, 그런데 자, 이런 사람 입에서 이전무의 입에서 이웃 사촌이란 말이 나오는 게 조금 의아한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방 선생도 이웃 사촌, 자, 이런 말을 했고요. 자, 약간 어이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방 선생은 결국 약속어음은 못 쓰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더 내려오시면, 두 사람의 타협은 결국 완전히 결렬이 됐네요. 자, 그리고, 그날 이후에 좀 많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머리카락 부분에 작은 종기가 났는데, 자, 이거 아까 우리 여기 보기 부분에서 봤던, 바로, 이게 소시민적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종기.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갑니다. 자, 당신은 자기가 몹시 빈곤하고 천원태생이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종기 자국들은 자주그레고 사소했던 여러 가지 피해로서 맺혀진 듯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걸 나중에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걸 짰는데, 자, 거기서, 자,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깨알 만한 고른 구멍을 보느라니까 자기는 그 아픔과 상처보다도 훨씬 미세한 존재,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여겨졌다 이겁니다. 자, 이게 바로 소시민적인 자기의 모습을 인식하게 되는 장면이겠죠. 자, 여기까지. 자, 주제 정리해놓으면, 자, 물질적 가치만을 지금 어떻게 우선시하는, 이것이 우선시되는 현실을 비판하는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웃 사촌이라면 그 정도는 서로 배려를 해야 되는데, 저 경계선을 좀 넘어왔다고 벽을 허물는 것도 아니고, 돈 손해배상을 해라, 이런 얘기. 자, 여기서 오늘 물질적 가치만이 우선시되는, 자, 현실 비판. 자, 문제 정리해볼까요? 자, 34번에 5번, 35번에 3번, 그 다음에 36번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 중에 틀린 거 있나요? 자, 36번. 자, 가볼까요? 자, 여기에서, 자, 아까 보기 부분은 정리가 됐고요. 자, 이 중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무가 이웃사촌하고 한 말을 되뇌는 방씨의 모습을 통해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함을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자, 여기에서는 외려 지금 공동체 의식을 지금 지금 이전무는 지금 이웃사촌이란 말을 꺼내서 가까운 이웃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은 현금 5만 원 내라. 그리고 나머지 약속금 5만 원 더 써라. 자,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이웃사촌지간이니까 안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안 받을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자, 그래서 외려 여기에서 지금 방 씨는 이웃사촌이란 말을 되뇌이는 거는 그냥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지 이 사람이 공동체 의식에 지금 적응하지 못한다 이것은 좀 여기 올바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시대 변화에 지금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보다는 이 사람은 지금 외려 이전무의 말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거 말을 되뇌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넘어가도 되겠어요? 자, 37, 41번에 갑니다. 자,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주요 환경 정책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일단 봐야 될 것은, 자, 첫 번째 문단은 두 개가 있네요. 직접적 규제와 간접적 규제 방식 두 가지가 있네요. 자, 그 중에 직접 규제는 정부의 지시나 통제를 통해 환경 기준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이에요. 강제적인 집행을 합니다. 자, 이는 수많은 오염 배출원을 정부가 직접 단속하는데, 자,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지금. 직접 다 뛰어다니면서 단속을 할 테니까. 자, 그래서 경제적인 유인을 통해 자, 이것을 유도하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혜택을 주면서 만약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자, 만약에 이것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서 환경 오염을 줄이게 하는 방법이 간접 규제 방식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부과금, 보조금, 예치금 세 가지가 있죠. 자, 이거 따로따로 체크했나 볼까요?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일단 부과금 제도가 있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디로 가야 돼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자, 중간 부분에 보조금 제도 보이나요? 보조금 제도. 자, 이게 두 번째 간접 규제 방식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문단에 보시면 또 뭐가 있어요? 자, 마지막 예치금 제도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 예치금 제도. 자, 이걸 먼저 큰 거 세 개를 먼저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겠죠. 이게 다 간접 규제 방식인데 이걸 세 개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시 본문 들어가 봅니다. 자, 앞장에 가시면 자, 먼저 부과금 제도는 다시 몇 가지로 나눠진대요? 두 가지가 있네요. 종량 수거료 제도와 배출 부과금 제도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종량 수거 제도가 뭐냐?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 같은 거 있죠? 자, 우리가 이걸 쓰레기 봉투를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사죠. 자, 그만큼의 분량을 배출을 할 때 미리
그 돈으로 부과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종량수거 제도는 오염물질의 단위당 수거료를 징수함으로 오염물의 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는 경제적 유도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인, 유도책. 하지만 자 거기에 따라 모두 이때 자 여기서 자 단점도 있네요. 수거료율이 무조건 높으면 자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불법적인 무단 투기가 성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쓰레기 봉투 이거를 뭐 10,000원, 20,000원 막 이런 식으로 돈을 크게 부풀려서 받으면 사람들은 그게 부담이 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무단 투기 그냥 갖다가 아무나 함부로 쓰레기를 버릴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단점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니은의 배출 부과금 제도입니다. 자 이거는 기업 등이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비례해서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매연이 나올 수도 있죠. 또는 여러 가지 오염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폐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가? 배출할 때 일정한 돈,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자, 이게 배출 부과금 제도가 됩니다. 자, 이 경우 배출 부과금은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는 경제적 유도책, 유인책이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밑에 그 표로 설명했네요. 배출 부과금으로 인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줄은 원리를 자, 그림으로 설명을 했는데 자,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의 경우, 자, 한계 저감 비용 곡선. 바로 여기 있는 요 어떤 선이 되는 거예요? 이 곡선이 있죠? 자, 이것이 바로 한계 저감 비용 곡선이 되고요. 자, 이때 생산자가 현재 수준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1단위 더 줄이는데 필요한 추가적 비용을 뭐라고 한대요? 자, 이것을 한계 저감 비용 곡선이라고 한대요. 자, 결국 여기 표에 보시면 원래 EP2였다면 이것을 요만큼 EP1으로 줄이려면 얼마만큼이 들어가는 거야? 자, 여기 있는 요 곡선 아래 부분이 있죠? 아래 곡선만큼의 비용이 더 추가로 들어간단 말이야, 지금. 자, 그래서 그러면 그냥 EP2로 놔둘 거냐? 자, 세금을 근데 어디다가 부과를 해버릴까요? 세금을 여기다가 부과를 해버려요. P1. T에다가 부과를 하게 되면 결국 세금을 이 사람은 얼마를 내야 되는 거야? 여기에다가 요 A만큼을 더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요걸 내기 싫어. A만큼을 내기 싫어요. 그래서 요거를 C, D, E만큼에 해당되는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P1으로, EP1으로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결국 여기 이 초록색 부분만큼은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선우 이해되니? 다시? 자, 다시 봅시다. 자, 이 사람이 지금 다시 보면 자, 현재 EP2라고 한다면 EP2라면 이 사람은 지금 얼마만큼 요 배출량만큼의 지금 세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 부과금을 내야 되니까 자, 요 아래에 있는 요만큼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곡선 아래 부분을. 자, 그런데 정부에서는 세금을 부과할 때 여기만큼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T만큼을 지금 부과를 하게 돼요. 그럼 T하고 그 다음에 EP2가 만나는 어디? 바로 요 점에서 결정이 되겠죠. 자, 요 부분에서 요만큼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있을 때는 지금 요만큼인데 세금을 여기다 부과를 해버렸으니까 이만큼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돈을 들여서 그 매연 장치 같은 걸 달았어요. 그 매연을 해갖고 저감 장치를 달게 되면 얼마큼이 들어가냐면 C, D 이만큼 비용을 들이면 여기까지 EP까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부과금을 여기 A 플러스 C, D 이만큼을 낼 거냐 아니면 그냥 어떻게 여기 아니 2는 아니겠네요. C, D만큼 낼 거냐 여기 A, C, D만큼을 낼 거냐 아니면 요거를 여기 EP1에서 여기 EP2에서 EP1으로 줄임으로써 자, 요만큼을 덜 낼 거냐 둘 중에 하나 결정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떤 걸 하겠어요? 저감 장치를 달고 요 A만큼을 덜 내겠죠. 이게 바로 경제적인 유인책이 된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자, 그럼 본문 들어갑니다. 자, 그림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량 EP2라면 한계 저감 비용은 P2만큼, 자, P2만큼이고, P2이고, 자, 배출량이 EP1이라면, 자, 이때 같은 경우 저감 비용은 P1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또 그림에서 배출량이 적어질수록 한계 저감 비용이 증가합니다. 자, 그 이유. 그거는 뭐 때문에? 자,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처럼 새로운 설비, 새로운 시설을 거기 갖춰야 돼요. 그럼 추가 비용이 들어가겠죠? 자, 이것 때문에 결국, 자, 이거 정리해 놓으세요. 여기다 Q,
41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자, 다시 가면 자, 이 그림에서 자, 지금 한 개의 저감비역성이 특이하게 배출량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쏠릴수록 여기 내는 비용은 요만큼씩밖에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자, 그런데 이게 이 P1까지 가면 이만큼 P1만큼을 내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P2인 경우는 P2인데 자, 요게 만나는 요 점 P1이니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요만큼 줄이기 위해서 결국 시설을 더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들어간다 이 뜻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곡선의 아랫부분의 면적은 그래프 각 지점에서의 한 개 저감 비용을 더한 값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바로 저감 비용을 나타낸다 이거고요. 자, 이때 이 제로에서 이 P2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들어가고 자, 이때 위에 지불해야 할 저감 비용은 2만큼입니다. 동그라미 2만큼. 자, 그리고 이 P2에서 이 P1으로 배출량을 줄일 때는 CD만큼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거죠. 정부가 오염물질 한 단위를 배출할 때마다 T만큼의 배출 부가금을 징수하게 된다면 생산자는 결국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거야 지금. 아까 얘기했던 동그라미 A만큼을 더 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냥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결국 EP2만큼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자, EP2에 부가금 T를 곱한 면적인 A 플러스 B 플러스 C D에다가 동그라미 A 자, 요만큼의 배출 부가금을 더 지불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가 2T만큼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면 A 플러스 B만큼의 배출 부가금을 지불해야 하면 돼요. 자, 원래 EP2인 생산자가 2T로 오염물질을 줄일 때 CD만큼의 저감 비용이 들긴 하지만 배출 부가금은 CDA만큼이니까 줄어들었으니까 결국 이 사람은 얼마만큼 동그라미 A만큼의 부가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배출량을 ET의 수준으로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죠? 설비를. 자, 이처럼 배출 부가금 제도는 정책 수단인 부가금과 규제 대상인 오염물질 간의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자, 오염물질을 줄이는 효과는 뛰어납니다. 이게 장점이 되는 거죠. 자, 하지만 문제는 뭐가 돼요? 자,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요. 각 생산자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얼마큼 줄였는지를. 자, 그렇기 때문에 정보 획득을 위한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이걸 늘 가서 어떻게 직접 다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큼 줄었는지를 다 기록을 해야 되니까 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자,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이제 하나 더 있네요. 부가금 제도. 자, 세 번째입니다. 부가금 제도 세 번째. 자, 뭐하냐? 그 생산이나 소비 및 폐기 단계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에 대한 정부가 제품 단위당 특정 금액을 부과하게 됩니다. 자, 이걸 제품 부가금 제도라고 합니다. 자, 아까는 생산을 할 때 어떤 오염 물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거꾸로죠? 제품 부가금이에요. 그 생산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가금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자, 그와 관련 제품 자체에 부과하는 만큼 오염물 줄이는 효과는 배출 부가금 위에 떨어지긴 하지만 정보 획득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세 개 구분해놔야 돼. 현진아, 구분해놔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다? 보조금 제도로 넘어왔습니다. 자, 보조금 제도는 두 가지가 있네요. 저감시설 보조금 제도와 두 번째 저감 보조금 제도가 있습니다. 자, 차이점만 바로 보고 갑니다. 저감시설 보조금 제도는 그 설치를 할 때, 자, 어떤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 설치를 할 때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방법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저감 보조금 제도는요, 자, 어떤 그 상한 기준을 정해놔요. 배출 상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보다 적은 양의 오염 물질을 배출하면 그만큼의 차액만큼 그 특정 금액을 보조해주는 경우입니다. 차이점 아시겠어요? 자, 저감시설 보조금은 시설을 설치할 때 일정한 금액 보조해준다. 거기에 비해서 저감 보조금 제도는 예를 들어서 오염물질을 100 정도를 배출을 했어요. 근데 너희가 한 80점 밑으로 가면 일정한 금액 보조해줄게. 이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갑니다. 이 저감 보조금을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냐?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의 경우와 마찬가지인데
자, 바로 사회적 최적 수준에서 이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사회적 최적은 뭐냐? 오염물질 한 단위가 증가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피해 비용을 오염의 한계 피해 비용이라고 하는데, 자, 이 두 가지가 있네요. 자, 이거 40번과 연결되네요. 자, 어떤 거? 저기 한계 비용, 피해 비용 곡선과 그 다음에 한계 저감 비용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오염 배출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이 된대요. 자, 그래서 정부는 이 지점의 금액을 보조금으로 결정하고 오염 배출량이 이 최적 수준이 되도록 유도를 합니다. 유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갑니다. 자, 40번 그림을 볼까요? 바로 요거네요. 자, 조금 전에 했던 우리 한계 저감 비용 곡선이 있었죠?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 한계 피해 비용 곡선입니다. 이게 한 단위 늘어날수록 우리가 얼마만큼의 오염물질을 한 단위 더 배출했을 때 얼마만큼의 피해를 볼 수 있느냐가 한계 피해 비용 곡선이라고 했어요. 요게 만나는 여기 이 교차점 있죠? 요 부분이 최적 수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여기는 이 동그라미 A 여기 A 있죠? A 부분에다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 사람들 같은 경우 요만큼까지, 자, 지금 C만큼이었다면, 자, 이거를 어디까지 줄이게 되는 거야? B만큼까지 유인을 하게 되는 거죠. 돼요? 현진아, 이해되니? 자, 그 다음, 자,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뒷부분에서 바로 예치금제는 바로 윗부분에 갑니다. 따라서 배출 부과금 제도와 저감 보조금제는 오염 수준을 사회적 최적 수준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 여기서 동일하다고 봅니다. 자, 배출 부과금 제도, 저감 보조금 제도는 둘 다 오염 수준을 사회 최적 수준으로 유도한다. 이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에 예치금 제도입니다. 자, 이거는 그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통해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이 부과금 제도와는 좀 다르다고 봤어요. 자, 어떤 게 있냐? 여러분들 그 엄마들 어떤 병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는 일정한 뭐가 있어요? 예치금이 이미 부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주면 빈병을 다시 갖다 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서 돈을 한 100원씩 돌려주죠. 이제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예치금 제도가 되는 겁니다. 자, 보면 예치금 제도 중에 소비자 예치금은 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자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예치하게 한 후에 그 제품을 반환하면 예치했던 금액을 환불해주는 제도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바로 예치금 요율이 너무 낮아요. 빈병 한 10원씩 준다고 한다면 그 무거운 거 막 30개씩 40개씩 갖고 가겠어요? 안 가져가겠죠? 자, 그래서 이 요율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지만이 경제적 유인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족한, 그러니까 유인책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몇 번? 자, 38번의 답과 연결되네요. 여기다 Q 38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자, 채점합니다. 자, 37번에 3번, 38번에 1번, 39번에 1번. 자, 그 다음에 뒤에 40번에 4번, 41번에 2번입니다. 자, 이 중에 틀린 거? 자, 다른 친구 없어요? 41번. 자, 윗글을 바탕으로 했을 때 보기를 이해한 학생의 반응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 자, 여기서 아무것도 안 준대요. 보조금을 안 주고 부과금도 부과하지 않는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지금 생산자의 한계 저감 비용은 B에서보다 C에서 더 높다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는 도표만 볼 줄 알면 돼요. 자, 위로 올라가 볼까요? 자, 한계 저감 비용 곡선은 어떤 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노란 선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노란 선에서 자, 만나는 지점을 찾아보세요. 자, C인 경우는 얼마만큼에? 자, 요만큼이네요. 여기는 자, 요게 해당되는 바로 여기가 되겠죠? 자, 요 정도의 어떤 저기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B로 올라가면 얘는 얼마만큼? 이만큼, A만큼까지 비용을 더 지불을 해야 돼요. 이거 왜 그런다고 그랬죠? 그렇지.
자, C인 경우는 그대로 놔두면 이만큼 배출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경우 제가 어떻게 설치 비용을 들여서 B만큼으로 줄인 거예요, 지금. 배출량을. 그렇게 되면 그때 설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계 저감 비용 곡선이 더 올라가는, 금액이 올라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C보다는 B가 상대적으로 여기 위에, 바로 이 최적순 요 부분인데, 여기까지 한계 저감 비용 곡선이 더 높습니다, 지금. 이해됐어? 자, 마지막 질문 들어가도 되겠죠? 자, 이 작품은 지금 무슨 내용? 지금 유문성전이 나와 있네요. 자, 소설 등장인물 먼저 파악을 하라고 했어요. 자,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자, 원나라 때 혼약을 맺은 유문성과 이춘영은 간신 달목에 의해서 자, 온갖 시련을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광도사의 도움으로 병법과 도수를 익혀가서 장수가 됩니다. 자, 여기서 유문성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춘영이도 지금 어느 정도 무예를 익힌 거야. 둘 다. 자, 이때 달목이 황제를 내치고 스스로 황제, 달왕이 됩니다. 자, 민심이 들끓게 되고 주원장이 자, 어떻게 건국의 뜻을 품고 장수 유기와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결국 누구를 몰아내겠다는 얘기야? 달왕을 몰아내겠다 이거죠? 자, 이때 주원장과 유기 그리고 형제 의를 맺은 유문성 이장은 바로 이장이 누구래요? 자, 여기 춘영을 이장이라고도 부르네요. 지금 남장을 한 이춘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이장이라고도 부르네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각각 원수 도독이 돼요. 자, 누가 유문성이는 원수가 됐고요. 유원수.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장 이춘영은 누가 되고요? 도독이 되어서 그 밑에 부하 장수가 되어서 달목의 부하인 이제 장발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자, 처음엔 누가 먼저 나갔어요? 유기가 나간 거죠. 자, 첫 번째 장면은 결국 누구와 누구의 싸움? 자, 유기와 장발의 싸움이겠네요. 유기, 장발. 됐어? 자, 지금 유기는 기력이 세진했다고 했으니까 힘이 다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장발은 아직도 힘이 펄펄 넘치네요. 아직 세진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자, 유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자기가 자칫 실수하면 생명이 지금 목숨, 경각, 아주 짧은 순간에 달렸다 이런 얘기, 위태로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어. 자, 그래서 오른쪽 기문법을 베풀었대요. 얘들 좀 어느 정도 이제 도술 같은 것을 쓸 줄 아나 봐요. 자, 그래서 몸을 구름 속에 감추고는 혼백을 풍백에 붙이고, 풍백, 바람입니다. 바람의 신에게 붙이고 성세를 수기에 의지하여 달아나니 장발이 비록 재주가 있으나 어찌할리오 그랬으니까. 자, 요 부분에는 뭐가 나왔어? 자, 편집자적 논평이 보이죠? 자, 서술자의 개입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 자, 결국 유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장발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자기의 혼을 어디다 불어넣는 거야? 이거 깃발 있죠? 거기다 불어넣고 자기는 몸을 피한 겁니다, 지금. 자, 지금 그럼 하루 종일 밤새 누가 싸운 거야, 지금? 장발은? 깃발하고 싸운 거야, 지금. 자, 유기는 없고 다만 깃발을 데리고 싸웠단 말이야.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왔대요. 유기는 필시 천인. 자, 하늘에서 내려준 사람이요. 인간 사람은 아니로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자, 의아해 합니다. 자, 유기가 이제 본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 거냐 이제 물어봤더니 여차여차 해갖고 얘기를 했겠죠. 야, 아무래도 지금 장발은 못 이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뒤에다가 지금 혼을 불어놓고 나 혼자만 지금 빠져나왔어.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자,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유기가, 장발은, 자, 한갓 검술만 믿고 대적치 못하리니 용맹과 둔갑을 겸하여 능히 채워. 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자, 우리 진중에는 유원수밖에 당할 사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누가 대신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유문성이한테 당신이 나가서 싸워서 장발을 대적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자, 자기가 어떻게 하겠대? 나가겠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자, 도독이 누구였죠? 이춘영이었죠? 자, 이춘영이는 지금 원수를 만류하면서 소장이 한번 나아가 장발을 잡으리다. 자, 누가 먼저 자원을 하는 거야? 여기는 춘영이가 이제 먼저 자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뒷부분에
장발과 이제 누가 싸움? 자, 오른쪽에 보면 경훈아 누구냐? 도독 이춘영과 그 다음에 장발의 싸움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뒷부분에서. 자, 그리고 자, 장발이 이제 창을 들고 나서는데 자, 저 누구를 춘영을 지금 얕잡아 보네요. 자, 둘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자, 인왕자가 미처 몸을 돌리지도 못하여 말이 엎어지거늘 장발이 창으로 겨누고 자, 누구를? 자, 지금 춘영이를 죽이려고 하네요. 자, 이때 보니까 저 호통일성의 창을 들어 치려 하니 이장이 정신이 없어 하늘 우러러 다시 유생을 보지 못함을 생각하고 눈물이 비오듯 합니다. 아, 저 되게 위태함에 빠진 겁니다, 지금. 춘향은 이제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유문성을 못 보고 이제 죽겠구나, 이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이때 유원수는 진중에 바라보다가 이장의 위급함을 보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급히 말을 타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 도적은 감히 나의 장사를 해치지 말라. 이 장사가 누구? 똑같이 춘향이가 되겠죠? 이춘향. 자, 그리고 나서 손 달려들어서 장발이 미쳐 손을 놀리지 못하여 원수의 은하검이 번뜩하면서 어떻게 장발이 든 팔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결국 파란 쪽을 어떻게 한 거야? 쳤네요, 지금. 자, 그런데도 자, 이 부분에선 결국 누구? 유문성과 장발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 문제는 자, 장발이가 이제 팔이 한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300근이나 되는 철퇴를 어떻게 한대요? 자, 한 손으로 들고 또 덤빕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원수는 또 한쪽 팔에 누구를 안고 있대요? 자, 이장 춘향을 안고 있어요. 상황이 똑같네요. 각각 지금 다 한쪽 팔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자, 지금 장발은 팔이 한쪽이 떨어졌고, 베어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유원수는 지금 그리고 춘향을 한쪽에 안고 있고, 자, 밑에 한 손으로 칼을 들어 대적을 하는데 급한 바람이 병력을 치는 듯 놀란 용이 벽해를 치는 듯 바다. 자, 천지가 진동하고 산천이 무너지는 듯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한참을 싸웁니다. 자, 한가름은 안 나네요. 자, 기억입니다. 이장이 정신이 없어. 자, 춘영이가 지금 정신이 없어 장발에게 잡혀가는 거 하더니 이윽고 진정한 이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보니까 유원수에게 안겨 한 말에 실려 있습니다. 자기가. 자, 결국 필시 나를 위해 한 편판을 쓰지 못하며 반드시 기력, 힘이 다 빠져서 극히 곤색할까, 나중에 공공에 빠질까. 자, 저하여 걱정이 되어서 두려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몸을 요동하여 내리치고자 하나 유장 누구야? 유원수죠? 자, 또한 생각하되 이 장을 내려놓으면 혹시 몸이 상할까 염려가 돼서 허리를 단단히 안고 놓지 않으냐며 한 팔로 장발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있네요, 지금. 자, 뒤로 넘깁니다. 자, 마지막 부분인데, 자, 유원수를 쳐다보며 빌어서갈. 자, 만일 나를 놓지 아니하시면 필연 둘이 다 위태해집니다. 빨리 저를 놓으세요. 자, 춘영이가 지금 놔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유문성은 뭐라고 얘기해요? 둘이 다 죽을지언정 너를 놓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됐어요? 자, 중량 밑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또 장발과 계속 싸움이 진행이 됐고, 자, 시간이 경과하고, 그 다음 문단 내려갑니다, 바로. 호련, 광풍이, 미친 바람이 대작 크게 불면서 공중에서 병력 같은 소리가 나며 은하검이 번뜩합니다. 자, 그리고 장발의 머리가 검광을 쫓아 떨어지니, 자, 목을 베어버렸네요. 한 줄기 무지개가 일어났다. 여기까지인데, 자, 그 아랫부분에 가로로 묶어놨습니다. 자, 보시면, 슬프다. 이 같은 장사,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사는? 장수. 누구죠? 장발 얘기하는 거야, 장발. 자, 장발이 천수. 자, 하늘에서 내려준 운명. 자기 나이만큼 다 알지 못하고, 자, 몸을 그릇 역적에게 허하여 천이 하늘의 뜻을 거스르니, 제가 비록 천하의 명장이요 만고의 영웅인들, 당시 창업 주씨를 어찌 대적하며 유문성을 어떻게 당하겠는가. 산천이 슬퍼하는 듯하고 1월이 자 무강하더라 그랬으니까 빛을 잃은 듯하더라. 장발이 죽었으니 누가 대적을 하리요. 자, 무인 지경같이 지치러 가더니 그랬으니까 어떻게? 자, 파죽지사란 말 있죠? 적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대나무가 쪼개지듯 어떻게 해요?
얘들을 자 물리치는 장면을 파죽지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국의 청병 장졸과 본진 장졸의 머리가 추풍 낙엽과 같이 떨어지더라. 여기까지가 바로 또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난 부분입니다. 자, 서술자의 개입. 자, 마지막 부분인데 이때 다랑이 달목이죠. 자, 어쩔 수 없이 수백 기를 거느리고는 북문을 향해 도망을 칩니다. 자, 유원수가 들어가서 어떻게 했대를 바로 자 사로잡았네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다른 이제 수백 명의 무사로 하여금 차례로 처참하게 다 죽입니다. 저기를 나쁜 놈들을. 그리고 본진으로 돌아와 이제 서로 치하 분분한데 자 차시 이 시간에 이런 뜻이에요. 자 유원수와 이도독과 더불어 전후 지낸 일과 달목 잡은 말을 좌중에게 이제 세세히 설하하다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자 달목은 우리와 지극한 원수입니다. 원수지간이다. 자 평생의 품은 오늘에야 풀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수를 갚게 됐다 이런 얘기야. 자 이때 이장이 여자인 줄 누가 이제서야 알았어요. 이제 자 춘영이가 여자인 것도 이제 이때서야 밝혀집니다. 자 그리고 조원수와 유기는 다시 치하를 하면서 부부가 동시 마음을 합쳐서 천하를 평정하고 큰 공을 세워 평생 원수를 갚고 자, 소원을 이루니 이는 천고에 드문 일이라. 자 임의로 처치하옵소서. 누구를? 달목이죠. 달목을 처치하는 것을 누구한테 맡기겠다는 거야 지금? 바로 여기 있는 유문성과 춘영에게 맡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유원수 도독과 더불어 칼을 들어 호령을 하면서 자 달목은 들으라. 내가 이제 우리 두 사람을 아느냐 모르느냐. 나는 연암 땅 유문성이고 저 옆에 있는 여자는 바로 이상서댁 딸이다. 자 너가 무도하여 음흉한 행실로 감히 우리 선군을 구박을 하고 천조를 모함하여 남의 일련을 자키 자 일련을 어떻게 마음대로 장난을 했고 백옥 같은 정절을 자결케 하니 그 죄또 어떠하며 천의를 찬역하여 자 현인 군자를 참살하고 백성들을 어떻게 돼 도탄에 빠지게 했으니 너의 죄는 하늘에 사무친다. 자 빨리 목을 베어 천하에 회시하리라. 이걸 목을 걸어놓겠다 이 뜻입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달목의 처와 간신 무리들이 황급하여 감히 그러니까 겁이 나서 한 말도 못하고 우러러보지도 못하더라. 여기까지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결국 누가 권선징악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악이 결국 여기서 결국 이제 패배하는 이런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채점합니다. 42번에 4번 그 다음에 43번에 다음 몇 번이죠? 1번? 오케이. 자, 다랑에게 관용을 베풀었다고 했는데 조원수는 아까 누가? 유문성하고 누가? 지금 여기 춘영이가 얘를 죽이게 하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알아서 처치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용서를 베풀어 준 건 아니죠. 자 이게 지금 잘못됐네요. 자 44번의 답은 5번 45번에 3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중에 질문?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해갖고 지금 2017학년도 11월 모의고사를 마칩니다.